안녕하세요. 잠 못 드는 밤의 라디오, 여기는 뿌니 라디오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사진에 관한 괴담입니다. 바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남학생이 새로 전학 온 고등학교에서 동아리들을 둘러보다가 사진부 문 앞에서 발길을 멈추게 됩니다. 낡은 유리문 너머로 흑백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고, 흐릿한 거리와 텅 빈 운동장, 아무도 없는 교실이 담긴 사진들이 괜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다가온 2학년 선배가 먼저 말을 건네며 사진을 좋아하느냐고 묻습니다. 남학생은 중학교 때부터 혼자 사진을 찍어보긴 했지만 제대로 배운 적은 없다고 대답합니다. 선배는 요즘 사진부에 사람이 많지 않아 후배가 한 명만 들어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자연스럽게 남학생을 사진부로 이끕니다. 그렇게 남학생은 사진부원이 됩니다. 사진부는 생각보다 활발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방과 후에도 누군가는 늘 동아리실에서 카메라를 만지거나 모니터로 사진을 확대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부원 명단에는 3학년 이름이 여럿 적혀 있었지만 남학생은 실제로 3학년 선배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학생이 3학년 선배들은 왜 보이지 않느냐고 묻자 2학년 선배는 이 학교가 입시 경쟁이 심해서 3학년들은 거의 자습실에만 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들었지만 남학생은 완전히 납득되지는 않았습니다. 동아리 벽에는 3학년 선배들의 이름으로 된 각종 사진대회 수상 경력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까지 사진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동아리 활동을 끊어버린다는 사실이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들은 모두 친절했고, 특히 2학년 선배 민재는 주말마다 남학생을 데리고 출사를 나가면서 구도 잡는 법, 빛을 읽는 법 등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폐역이 된 시골 간이역, 새벽 안개가 깔린 강변, 휴일이라 비어있는 교실 등 사람 하나 없는 장소들을 함께 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재는 사람의 모습이 찍히지 않은 장면일수록 오히려 사람이 느껴지게 찍어보라고 조언하곤 했습니다. 남학생은 그 말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사진 실력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가을이 되었을 무렵 민재는 전국 규모 사진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게 됩니다. 사진부는 축제 분위기가 되었고 담당 선생님은 학교의 자랑이라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남학생 역시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상을 받은 뒤부터 민재는 점점 동아리실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바빠졌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동아리 게시판에 민재의 퇴부 신청서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남학생은 불길한 느낌을 받습니다. 오랜만에 동아리실에 들른 민재의 손에는 실제로 퇴부 서류가 들려 있었고, 남학생이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묻자 민재는 공부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다며 언젠가는 남학생도 알게 될 것이라고만 의미심장하게 말합니다. 그 말 속에는 사진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찍게 되었을 때는 카메라를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학생은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렇게 민재와 헤어지게 됩니다. 그날이 민재를 본 마지막 날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 남학생은 2학년이 되고 이제는 후배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됩니다. 각종 지역 사진대회에서 상을 받기 시작하며 학교 안에서도 사진을 잘 찍는 학생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어느 흐린 날 오후, 남학생은 암실에서 혼자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운동장을 찍은 사진을 현상하는 중이었습니다. 비가 오기 직전 낮게 깔린 구름과 젖은 트랙, 텅 빈 관중석이 담긴 사진이라 본인도 꽤 만족하던 작품이었습니다. 붉은 조명 아래에서 인화지가 서서히 이미지를 드러낼 때 남학생은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운동장 끝 철제 관람석 뒤편에 분명히 사람 얼굴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희미하게 겹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이 흰 노인 같기도 하고 학생 같기도 한 애매한 윤곽이었지만 눈만은 또렷하게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학생은 인화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리고 단순한 실수나 착시겠거니 하고 넘기려 합니다. 다음 날 남학생은 시내 골목을 돌아다니며 평소처럼 스냅 사진을 찍습니다. 오래된 상가 건물과 간판들, 허름한 세탁소, 아무도 없는 버스 정류장 등 평범한 풍경들을 담습니다. 암실에서 사진을 현상한 뒤 첫 번째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손은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낡은 헌책방 유리창 너머 책들이 뒤엉킨 틈 사이로 어제와 같은 얼굴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간 표정까지 보였습니다. 남학생은 복도를 한번 왕복하며 마음을 가다듬은 뒤 다른 사진들도 확인합니다. 불이 꺼진 카페 내부를 찍은 사진에서는 유리창에 반사된 거리 풍경 사이로 그 얼굴에 상반신이 잡혀 있었고 환자복처럼 보이는 옅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몸의 한쪽 팔은 그림자처럼 흐릿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자 남학생은 단순한 우연이나 오류라고 생각할 수 없게 되고 예전에 선배들이 찍어둔 앨범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졸업한 선배들의 작품집, 각종 대회 출품작, 학교 축제 전시 사진들을 차례대로 넘기면서 남학생은 서서히 식은땀을 흘립니다. 여러 사진들 속에서 교실의 구석, 계단 아래, 창문 바깥, 운동장 끝 벤치 등 다양한 장소에서 같은 얼굴로 보이는 형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점처럼 보이다가 이어지는 작품으로 갈수록 점점 사람 형체에 가깝게 그리고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대상을 받았던 폐업 플랫폼 사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빗물이 고인 플랫폼과 젖은 설로 멀어져가는 열차를 담은 사진의 한쪽 구석, 계량기 뒤편에 그 얼굴이 분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이미 그 시점에서는 팔 두 개가 또렷하게 보였고 표정도 뚜렷해 마치 기념사진을 찍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손글씨로 메모가 붙어 있었고 그 메모에는 이 정도면 곧 그만둬야겠다는 뜻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학생은 그 글을 읽고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감각을 느낍니다. 그날 밤 남학생은 집에서 카메라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뒤섞인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는 방 안 불을 끄고 창문을 향해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바깥은 이미 어두웠고 가로등 아래로 사람 몇 명이 드문드문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남학생은 몇 번 셔터를 누르고 카메라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잠시 뒤 남학생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남자의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 이어 자신보다 위탁년인 선배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것은 사진부 선배였던 민재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민재로 추정되는 목소리는 남학생이 계속 사진을 찍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더 이상 카메라를 들고 다니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를 전합니다. 사진을 계속 찍으면 어느 순간부터 사진에 찍혀야 할 본인의 모습은 점점 옅어지고 대신 사진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 존재만 또렷해진다고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구석의 점처럼 보이다가 점차 사람 형체가 되고 마지막에는 촬영자의 모습과 구별이 되지 않는 수준까지 담게 된다고 말합니다. 목소리는 3학년 선배들이 입시 때문만이 아니라 일정 시점 이후로는 더 이상 사진을 찍지 않으려고 사진부를 그만두는 것이라는 뉘앙스를 전합니다. 사진 속 존재가 완전히 또렷해지고 나면 사진에는 그 얼굴 하나만 남게 되고 찍는 사람은 마치 사진에서 망각된 것처럼 사라지며 이후에는 후배들이 옛 앨범을 넘기다가 자신을 처음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식의 암시를 남깁니다. 전화는 그런 말들을 남기고 일방적으로 끊어집니다. 남학생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 결국 학교 암실로 다시 향합니다. 밤 늦은 시간이었기에 학교는 이미 조용했고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남학생은 암실 불을 켜고 방금 자신의 방에서 찍은 사진들을 모니터와 인화지로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진에는 창밖 골목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로등 아래 한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고 흰 옷과 축 처진 어깨, 힘없이 늘어난 팔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얼굴은 아직 그림자 속에 묻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서는 좀 더 줌을 당긴 골목 풍경이 찍혀 있었고, 이번에는 얼굴이 어느 정도 보였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의 얼굴로 남학생은 그것이 자신의 얼굴과 매우 비슷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세 번째 사진에서는 창문 바로 앞까지 가까이 다가온 모습이 찍혀 있었고, 이제는 완전히 알 수 있을 만큼 선명했습니다. 사진 속 사람은 남학생과 똑같이 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고,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간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유리창 반사에는 방 안이 비치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이 두 명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셔터를 누르던 남학생 본인, 다른 하나는 사진 속에서만 존재하는 또 하나의 자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은 표정을 하고 렌즈를 바라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남학생은 조용히 사진부 퇴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담당 선생님이 이유를 묻자 남학생은 어느 정도 실력도 늘었고 이제는 공부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고 조용히 설명합니다. 동아리실을 나와 복도를 걷던 남학생은 문득 벽에 걸린 오래된 전시 포스터 하나를 발견합니다. 여러 해 전 졸업생들이 남긴 사진들이 인쇄된 포스터였습니다. 그 한가운데에는 교복을 입은 소년이 학교 복도 벤치에 앉아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평범한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복도 끝 거울에 비친 모습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벤치 위에는 분명히 한 명만 앉아 있는데 거울 속에는 같은 자리에 두 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두 명 모두 카메라를 들고 똑같은 표정으로 렌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포스터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촬영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이름은 3학년 김민재였습니다. 남학생은 한동안 포스터 앞에서 눈을 떼지 못하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날 이후 남학생은 집으로 돌아가 카메라를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더 이상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셔터를 누르지 않으면서도 때때로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또 하나의 셔터를 동시에 누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언젠가 누군가가 오래된 앨범을 넘기다가 처음 보는 얼굴을 가리키며 이 사람은 누구냐고 중얼거릴 날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